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1877년작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이 작품은 1873년부터 집필이 시작돼서 러시아 잡지에 연재가 되다가 1877년에 단행본으로 출간이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과 평화와 더불어서 작가 톨스토이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줄거리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로 얽혀있는 두 커플의 대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줄거리 소개에서는 타이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안나 까레니나 위주로 소개를 하고요. 메시지를 찾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살짝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스티바라는 인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본명은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 오블론스키. 모스크바 관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34살 남성으로 안나 아르카티예브나 카레니나 오빠입니다. 안나 까레니나요. 이제부터 안나라고 부를게요. 스티바는 친절하고 호탕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두루 사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오픈마인드인데요. 덕분에 집안 사정이 복잡합니다. 얼마 전에 불륜 현장을 딱 걸리는 바람에 친정으로 가버리겠다는 아내와 갈등이 시작됐고요. 그 와중에 집안의 하인들마저 일을 못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상황인데요. 결국 여동생 안나가 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에 왕림하게 되는데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에 스티바는 기차역으로 마중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브론스키라는 인물도 나와 있습니다. 브론스키, 본명은 알렉셰이 키릴로예비치 브론스키. 부유층 출신의 젊은 군인으로 지금은 기차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잠시 후에 열차가 도착을 하고 각자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열차에서 내리는 안나를 본 브론스키는 묘한 매력을 느껴버립니다. 뭐라 그럴까? 예쁘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뭔가 좀 세련되고 귀족스러운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때 기차역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름 모를 경비원이 기차에 뛰어들어서 사망을 한 건데요. 안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스티바에게 묻습니다. 오빠, 브론스키랑 친해? 너도? 스티바의 아내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오블론스키야, 돌리라는 여성입니다. 일단 안나가 찾아와서 중재를 한 덕분에 남편과는 화해를 했습니다. 돌리에게는 예카테리나 알렉산드로브나 세르바츠카야, 키티라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키티는 오빠 집에 찾아온 안나를 보고는 여자로서 큰 매력을 느낍니다. 안나가 사교계에서 주목받는 멋진 남성과 결혼을 한 것처럼 나도 그런 멋진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희망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키티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기차역에서 안나와 서로 찌릿하고 스쳐간 그 남자, 브론스키입니다. 어떡하죠? 브론스키는 이미 안나한테 마음을 빼앗겼는데 말이죠. 게다가 키티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부유한 집안의 아들의 청혼까지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레빈이라는 남성인데요. 형부, 그러니까 스티바의 오랜 친구이고 지식인에다가 농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키티는 얼마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브론스키가 자신이 좋아하는 또 다른 인물인 안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는 남자 걷어차버린 닥쳤던 개신세가 돼서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레빈이 다시 한번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4명의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 키티와 레빈. 이제부터는 안나의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안나는 처음에는 브론스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론스키가 적극적인 대시를 시작하자 자신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고요. 이거 유부녀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데? 그러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브론스키의 구애는 멈추질 않았으니 안나가 타고 돌아가는 기차에 함께 올라타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밀당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게 된 두 사람은 결국 안나도 브론스키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나가 유부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녀에게는 알렉셰이 알렉산드로비치 까레닌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일을 종교적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려고 하는 코지식한 성격을 가졌고요. 사회적 평판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셰료자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간 까레닌과의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브론스키와의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가 남편 까레닌이 얼마 못 가서 둘의 관계를 눈치채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까레닌은 아내의 외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한 자신의 평판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안나가 남편한테 브론스키와의 관계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 두 사람의 이혼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엇갈리는 문제로 지속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안나는 브론스키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난산으로 인해서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건강이 악화가 돼버렸고요. 남편 까레니는 이렇게까지 지내고 있는 안나의 모습, 그리고 스티바의 설득으로 인해서 고집을 접고 브론스키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까레닌의 관대함을 경험한 브론스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살을 시도해버리는데요. 하지만 브론스키의 자살은 실패해버렸고요. 난산 후유증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안나가 더 이상은 까레닌과는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브론스키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안나는 이제 브론스키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브론스키 입장은 좀 달랐어요. 이 귀족들과의 만남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딱 끊기고 그냥 지내고 있는 삶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이 불륜 커플인 자신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브론스키는 기어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안나에게는 소홀해졌죠. 안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괴로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데요. 불륜, 사생아 출산, 아들에 대한 그리움, 세상의 시선, 거기에다가 브론스키의 식어버린 사랑까지 안나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브론스키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을 남겨놓고는 처음 브론스키를 만났던 기차역으로 달려가서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립니다. 안나의 자살 이후에 브론스키는 충격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다가 스스로 전쟁에 참전을 해버렸고요. 두 사람 사이의 딸인 아냐는 까레닌에게 입양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안나 까레니나의 줄거리였어요. 광고 한 편 볼까요? 지금까지 안나 중심의 줄거리를 알아봤습니다. 중심 스토리인 안나의 불륜,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이야기에 접근을 하면 분량에 비해서 줄거리가 너무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면 중심 스토리 뒤로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러시아 봉건 사회의 현실이라던가 당시의 사회상, 정치상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작품에 등장하는 가족, 종교, 도덕, 관습 이런 것들이 1870년대 러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 줄거리에서 패스했던 키티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더 알아볼게요. 키티는 결국 부유한 남자 레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나와 브론스키가 유럽으로 떠났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온 것과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들의 결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골 생활이 지겨워서 모스크바에 잠시 들렀을 때 두 사람은 도시 생활을 버겁게 느끼기 시작했고요. 상류층의 삶이라고 해봤자 돈만 많이 쓸 뿐이지 결국 본질은 그냥 사라져버린 천박한 삶일 뿐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즈음에 두 사람은 안나를 만납니다.
하지만 안나는 여전히 상류층의 삶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키티와 레비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서 자신들만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두 커플은 정반대의 삶과 정반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커플의 대비에서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커플, 레빈과 안나는요, 작품 속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농촌의 삶과 도시의 삶, 상류층의 삶에 얽매이는 자와 얽매이지 않는 자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인 톨스토이는요, 자신이 귀족 신분임에도 농민의 삶을 동경하면서 스스로 농부임을 강조했던 작가입니다. 물론 말년에 안나 까레니나와 전쟁과 평화 같은 자신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스스로 폄하하면서 귀족과 종교계의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전기작, 후기작 모두를 쫙 펼쳐놓고 한꺼번에 접근을 해보면 그가 소박한 생활 방식과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다. 요거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꾸준했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요, 여기 카드통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인물들을 살펴보면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에서 작가가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레빈이라는 것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레빈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자신만의 신념을 쌓으면서 그 신념을 지키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농촌에 자리 잡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 톨스토이는 이렇듯이 부유한 레빈이 키티와 결혼해서 시골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는 전적으로 독자가 판단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의 메시지가 이상적인 레빈의 삶에 맞춰져 있다, 요것만 파악하고 거기에서부터 생각 재료를 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품의 클라이막스는 어딜까요? 뭐니뭐니 해도 안나의 자살이겠죠. 만약에 안나를 죽이지를 않았다면 소설의 가치가 지금만큼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버린 안나, 권선징악의 형태도 조금 보이죠. 만약에 안나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힘을 잃었을 것이고요, 독자는 허탈함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안나가 그 남자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자살을 했다. 정말 극적인 장치가 아닐 수 없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강력한 임팩트는요, 이후에 수많은 작품에 영감을 줬습니다. 그 중에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나 까레니나를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설정도 비슷하고요. 작품 초반에 테레자가 읽고 있던 책이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게다가 토마시가 테레자에게 선물한 강아지 이름이 무려 까레니입니다. 여기 카드통에서 자세한 리뷰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독자들이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간 안나의 죽음이라는 클라이막스를 딱 목격할 때 자신의 삶과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빗대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무조건 안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욕할 수만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요것이 안나 까레니나를 대작으로 평가하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류 공통의 철학적 사유를 집대성한 작품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리뷰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생각이 자꾸 오버랩됩니다. 과연 옳은 일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 내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만 하고 있는가?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